지금 특히 지금 예화랑하고 카톡 문제도 짚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을 보면은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뭐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원 명부 57만 명 명부를 확보해서 강혜경 씨가 사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여론조사 업체 당시 대선 경선 그 조사를 했던 그 업체에 건네줬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거 보고 충격적이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대의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출발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것을 정면으로 즉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단순 그냥 법으로만 본다면 정당의 예를 들어서 경선에 대한 방해죄, 일종의 업무 방해죄 이런 거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근본 가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헌법적 가치, 대의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근간을 흔드는 네. 즉 선거제도, 투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 걸 소위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국기문란의 형태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명태균 씨가 네. 모든 일에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없는 일은 잘 없죠. 네. 그러면 처음에 성향 조사를 왜 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분명히 뭔가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성향 조사를 했겠죠. 그럼요. 특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겠죠. 네. 그러면 성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는 뭘까? 여론 조성이죠. 여론 조성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보니까 몇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단을 만드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네. 네. 격차를 벌리네. 또는 뭐 예를 들어 후발주자였다 그러면 이렇게 쫓아가서 좁혀졌네. 등등의 것들이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취재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서울시장 때도 그게 이제 활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도들이 취재하고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당대표 때도 사용이 됐다, 뒤에 경선에도 사용이 됐다, 이제 여러 분석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여론 조성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지하고 후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마지막 여론 조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미 조성은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긍정을 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후보가 돼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어. 라는 단계까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조작한 걸로 종지부를 찍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한두 건이 알려졌을 때 소위 선수들 사이에서는 다 출마자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마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때 뭐 27명인가 이렇게 나왔던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이분이 소위 뭐 법기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론 조작 기술자 이런 걸로 이미 암암리에 많이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그 힘이라 할까요? 그런 여론 조작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힘이 발휘된 걸 어제 나온 녹취록 하나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어제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집에서 그냥 수다 떤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분들하고 만나서 네.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이 말을 억지로 허위로 할 필요는 없던 시점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네. 약간의 과장을 있을지언정 출발은 저는 다 팩트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 8월에 내가 박완수 이제 도지사가 되셨죠. 박완수를 어디로 데려가서 같이 네. 술 먹고 놀았다는 대목이 나오죠. 네, 네. 그 작년 8월이라는 게 2021년 8월입니다. 맞아요. 자, 다시 우리가 시계를 한번 놓고 보면요. 네. 2021년 8월 달은 언제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요. 9월 15일이 될 때 12명에서 8명으로 후보가 추려집니다. 네. 10월 15일이 될 때 8명에서 4명으로 후보가 추려져요. 그 당시 2021년도에. 즉 12명 후보가 아직 난립했고요. 네. 아마 윤석열 후보가 7월 달에 입당을 했을 거예요. 7월 하순쯤에 입당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입당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특정 후보를 반드시 만들 자신이 있다. 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누구를 어디를 데려가서 뭔 소개를 합니까?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건 확실히 내가 만들 자신이 있던 거죠. 저분이 될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자신이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자신감으로 그 시점에 데려가서? 보면 네.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뭘 했다는 대목이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으면 어느 누가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누구를 소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 조작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뭐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와 뭐 있고 창원 산단 이런 산단. 것까지를 보면 물론 네. 김영선 씨 공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보면 다른 분에 대한 공천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윤한홍 비서실장은 내가 막았다. 뭐 김건희 여사가 연락해가지고 결국엔 막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이죠.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라스푸틴 이야기도 하고 저 에바 페론의 그 주술사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이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V0, V1 그렇죠. 외에 또 누가 있던 거냐? 지금 물론 본인의 뭐 약간의 과장이라는 주장 또는 뭐 저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저 헛소리다 다. 네. 뭐 이렇게 말하고 싶겠는데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게 거의 없거든요. 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당시에 윤한홍은 저 경남지사에 강력히 출마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많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보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뭐였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새벽부터 새벽까지 죽을 똥살똥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였다. 많이 배우고 뭐 한 자리씩 했고 다 장차관 해봤고 네.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 핫바지들이었다.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드는지 저 스스로 점점 더 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론 조작,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 명태균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좀 전달돼서 그대로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돼서 그걸로 다 이제 돌아갔다면 제가 충격받은 게 야. 이제 지금 증인이 2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각기 이제 다른 증인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네.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두 명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골간을 또 헌법적 골간을 다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말 대대적인 조사라든지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런 여론 조작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걸 여론조사 조작 또 여론조사 조작이 된 그런 수치들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캠프에서 쓰였다고 직접 증언하셨으니까 뭐 이미 제가 그거는 더 반증할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아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뭐 안 만났다고 하다가 육성 저 통화가 직접 나오질 않나 한쪽짜리 보고서가 나오질 않나 뭐 제가 뭘 더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호텔을 바로 아크로비스타 옆쪽에 호텔을 이제 예약한 내역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거짓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철옹성 같은 뭐 지지자가 3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네. 아 이거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 4%인가로 마무리 저기가 됐죠. 네. 마지막 저거 될 때 5% 정도. 예. 자 철옹성은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도 다 갈대와 같이 변하기도 하고 네. 또 시류에 맞춰서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정의와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다들 표출하는 방법 특히나 생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정치 얘기야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농담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다른 없는 거예요. 쪽에 눈을 돌릴 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시지표가 좋다고 그러죠. 왜 이게 민생지표, 생활지표로 전이가 안 되고 네. 마중물처럼 이게 흘러내리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현 정권이 잘 없죠. 그래요. 참 현 정권이 공정과 상식의 정권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거짓말로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혼내켰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예 정의와 공정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선택적이냐고. 네. 그리고 오늘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로 불구속도 기소를 했어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아하. 합니다. 하다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법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아마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를 흔들다가 또 그 부분까지 추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다 나올 게 없으니까 뭐 예전에 이제 위증교사라고 해서 예전에 했던 걸 끄집어내서 네. 25일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 말을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네. 국감장에서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오고, 이걸로 지금 징역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할 허위사실 수가 없죠. 공표나 이런 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명함에 뭐 학력을 허위로 기재를 그렇죠. 한다든지 예, 선거 공부물에 뭐를 허위로 또는 뭐 그게 실수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 기재를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분히 고의성이 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저도 뭐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을 갖고 말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뭐를 이제 뭐 지나가면서 팩트가 말을 좀 했을 다르게 때 할 예를 수도 들어 뭐 있고, 실수가 있을 표현을 수도 다르게 할 있겠죠. 수도 있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패자 뭐 패자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법의 영역을 떠나서 정무적인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의 감성과 정무적인 영역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를 거의 사법화 시켜가지고 재판정 가서 뭐 판단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징검다리가 검찰의 기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소위 지지율이 약 20%뭐 회복을 했다 치고요. 20%의 국민을 놓고 나머지 80%를 재단을 한다. 네. 일방적인 잣대로 재단을 한다. 그것은 부메랑이라는 게 멀리 있고 오래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메랑으로 굉장히 돌아올 국민의 것이다. 준엄한 그 민심에 대해서 무섭다는 거를 네. 굉장히 많이 느껴야 된다. 저는 이 불행한 역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밑바닥 완전히 패족 선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네. 보수의 가치 철학이 재정립되면서 나왔어야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는데 어정쩡하게 가고 그 당시에 더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고 뭐 쭉 가면서 그 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다시 또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대릴사이를 모셔다가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을 민심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의 아하. 가치 철학 베이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보수의 가치 철학을 제가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정한 가치 철학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쯤에 먼저 특검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특검 이런 거 왜 못 예. 받습니까? 학습 효과인데요. 학습 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걸 봤죠. 좋아요. 특검을 하고 정권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네. 탄핵을 통해서. 그런데 아하. 자기들이 대통령은 못 되는 거죠. 하나 이상한 거 한 대목만 짚어볼까요?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피해자 아니신가요? 그렇죠. 후보 지위를 일종의 그럼요, 뺏겼다고 그럼요.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수많은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론 조작. 그런데 왜 두둔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신이 예를 들어 특검을 받거나 뭐를 했을 때 당신이 대통령이 못 된다는 생각이 없을까요? 아하. 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진짜 본인이 대권을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될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마 보수.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다 특검하면 탄핵으로 간다라고 지레짐작을 할 것이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나쁜 학습 효과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자,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네. 국민이 있습니까? 없네요. 그렇죠. 네.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대통령이 될 수 네. 있느냐, 이것만 보고 네. 나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정말 음.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그런 나를 중심으로 한 소아적인 소위 그분들이 매번 그 진보 진영 욕하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뿌띠 부르주아틱하다고 얘기를 하죠. 강남 좌파들 뭐 얘기하면서 뿌띠라는 게 작다는 뜻이고 지금 뿌띠 부르주아틱한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진정한 보수의 가치 철학을 실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유승민 그 저 전 대표, 전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게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자, 그분이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배신을 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온통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죠. 네. 그 누구도 지금 트라우마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같이 갈까봐 그런다. 뭐 이런 배신자, 얘기를 배신자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힐까봐. 네, 그 프레임에 그렇다. 갇힐까봐 그런다. 네. 그게 가장 비극적인 보수의 민낯이 되는 거죠. 보수의 민낯이 또 다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 이제 게시판 논란 이때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네. 뒤집어서 그분들이 드루킹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맞아요. 또 그걸 조사하고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특검 가고 실형 살고 다 네. 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게 그걸 반드시 수사해서 서로 밝혀야 되겠죠, 그분들도.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된 얘기고 그렇죠. 정당 내부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이 대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네. 대표 이름 또 가족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네,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건데 예. 왜 밝히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